그때 투자했던 주요 기업 3개가 다 망했습니다. 버핏도 실제로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버크셔 주주 서한을 그렇게 읽고 주주총회 Q&A를 들어야 되느냐? 버핏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길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에도 보면 잘 되는 분들은 딱 기질이 있구나 딱 보이시던가요? 저야 그런 걸 보는 안목은 없지만, 예. 나중에 보면, 저분은 저런 기질이라서 이렇게 잘 됐나 보다 하고, 예. 생각은 하게 되죠. 뭐 대표적인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기질이 좀. 저는 예를 들면 박성진 대표 같은 분이 참 이 가치 투자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기질 아닌가. 이현 투자자문의 이현 박성진 투자자문에. 대표. 예. 얼마 전에 저희 여기도 나오셨던. 예. 그때 방송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되게 네. 뭔가 조곤조곤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그 안에 이제 네. 깊이가 쭉 묻어나는. 네.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해서 이성을 잃지 않을 그런 스타일. 예. 그런 게 이제 타고난 기질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런 네. 성격. 정말 박성진 대표님은 차분하신. 예. 사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치 투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사업을 하듯이 투자를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듯이 네. 주식을 네. 사도 된다. 네. 그런 표현들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레엄이 한 얘기인데 네.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그 오너는 네.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음식점을 한다고 그러면은 음식 준비하는 데서 판매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걸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챙겨야 그 음식점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된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옆집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막 바로 팔고 뭐 그러면 안 시장가로 되죠. 매도가 그러지 않듯이. 예. 버핏도 실제로 그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버핏이 한 투자는 철저히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네. 이 부동산이 이제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가격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그 시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던 사람이 부동산 시세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수익성이 적정하다고 그러면은 그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그런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유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러면 그건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건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모든 거는 결과론일 수가 있는데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네. 거 보면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분들도 어떤 본인의 선택이 됐든 결과에 대해서든 뭐 후회하는 게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90세 이상을 이제 살고 계십니다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그러니까 버핏도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초창기 사업을 시작하고서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뭐 백화점에도 투자를 했고 또 그 경매 스탬프 판매하는 그러니까 블루칩 스탬프라는 데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투자했던 주요 기업 3개가 다 망했습니다. 아예 파산? 네, 파산했습니다. 단 파산하기 전에 꽤 오랜 기간 좋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아서 그 돈으로 다른 그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대가라고 해도 실수는 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이 확률이 50%를 약간만 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적중률이 예를 들어서 60%다. 그럼 뭐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예. 70%다 그러면 뭐 경이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어. 그래서 대가도 뭐 100%라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관리를 잘하고 예. 틀린 것보다 맞는 게 조금만 더 많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이 나온다. 이게 이제 대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 혹시 뭐 그런 이야기도 하나요?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버크셔 주주 서한을 그렇게 읽고 주주총회 Q&A를 들어야 되느냐, 이게 일반인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은 버핏이 그 초보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노력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핏은 이제 나이가 많고 네. 이제 뭐 이 세상 떠날 날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언장엔 특히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특별히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네. 아내한테 이제 남겨주는데 네. 그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유동성 자금으로 유지를 해라. 네. 그래서 S&P 500에 투자를 하라고 추천한 거는 그게 가장 무난한 투자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미국 경기를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계속 부상향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상품이 S&P 500이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괜히 뭐 더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단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오는 S&P 500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지수 상품은 보유하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네. 그게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보유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버핏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가장 무난한 방법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다. 그게 제일 속 편하다. 전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S&P 500에 투자하기가 좀 번거로웠어요. 달러로 환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사야 되니까 환전도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가고. 하지만 근래는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그냥 원화로 투자해도 달러로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ETF, ETN 그렇죠. 너무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도 너무 간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홀라당 팔아먹는 것도 너무 간편해.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버크셔 투자에 대해서도 버핏과 멍거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초보자가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버크셔 주식. 버크셔. 왜냐하면 버크셔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주서 안에서 버핏이 언급을 했는데 과거에 3번 폭락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버크셔에서의 버크셔 주식도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버크셔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장의 흐름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의 변동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사실 그런 식으로 폭락하게 되면은 그게 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폭락한 건지 아니면 시장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락한 건지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못 견디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크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버크셔 주식을 아무한테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개별 기업 그렇죠.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주식이고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황제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당 가격이 요즘에 안 봤었는데 굉장히 비싸죠. 30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지금 뭐 한 4억 예. 한 한 주에. 네, 한 주에. 근데 그게 네. 뭐 우리로 따지면 액면 분할, 미국 표현은 네. 이제 주식 분할. 네. 그걸 또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전에는 그 버핏이 의도적으로 예. 그런 액면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현재 주주들 구성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을 진짜 깊이 이해하고 버핏을 신뢰하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버핏을 믿고 맡기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네. 만약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가격이 싸지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된 말로 물이 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분할을 거부했는데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거 돈 될 것 같다 하니까는 이런저런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려고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저액으로도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버크셔 관련 상품 만들려고 하니까 버핏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새로운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B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B주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지금 뭐 몇십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B주만 있어도 주총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주총에 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가격 흐름은 A주하고 B주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B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뭐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B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종목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네. 거의 유일하게 그냥 장기간 서서 묻어두는 종목이 버크셔 B주입니다. 혹시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어요? 물론 이제 후계자들을 잘 양성을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멍거와 버핏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네. 완전히 은퇴를 하실 그렇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 이후에 버크셔는 과연 네.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예. 그래서 버핏과 멍거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주주 서한이나 주주 총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 견해 이런 거를 수시로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말씀은 우리가 떠나도 버크셔는 꽤 오랜 기간 잘 굴러갈 것이고 좋은 시장에 나올 거다. 그래서 버핏은 심지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버핏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네. 기부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기부하는 그 자산 단체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기부를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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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버크셔 주식으로 기부를 할 텐데 네. 그거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당장 팔아서 쓰지 말아라. 그 주식 형태로 그냥 보유해라. 그리고 이 기부하는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년인가 이렇게 분할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 주식으로 보유해라. 이제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버핏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10여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버크셔 주식의 가치가 잘 유지될 것으로 현금하는 것보다는 주식 형태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지시한 거라고 본인은 밝혔습니다. 굉장히 그 플랜도 잘 짜놓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버크셔를 지탱하는 어떤 중요한 그 바탕은 네. 뭐 버핏과 멍거의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버크셔 전반에 흐르는 그 기업 문화라고도 보거든요. 그 기업 문화가 아주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네. 배당은 별로 안 하지 안 하죠.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 네. 그럼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자체를 네. 어디 뭐 재단이라 이렇게 딱 놓으면 네. 거기는 이제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고 네. 배당 현금 흐름이 좀 나와서 네. 이거 가지고 뭐 장학금을 주든 뭐라도 네. 하면 되는데 네. 정작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도 안 주고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버크셔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배당의 찬반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예. 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배당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달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예. 대부분은 배당을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돈 갖다 재투자해라.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재투자 수익률이 네. 얼마나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투자할 돈, 배당을 주주한테 나눠줘서 네. 주주가 그걸 재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네. 그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돈을 버크셔에서 굴려가지고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야, 그렇죠. 그래서 재투자 쪽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버핏이 이제 배당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거를 네. 꼭 버크셔가 배당을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홈메이드 디비던드, 그러니까 자가 배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 방법을 어떻게 알려준다. 지금 뭐 3, 4억 하는 한 주를 팔 수도 없고. 그거는 B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B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교환이 돼요? 예. 그래서 A주는 B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주를 A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주식을 전환해가지고 뭐 매각을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필요한 돈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 뭐 아까도 뭐 기업 문화 이야기해 주셨지만 직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본사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예. 뭐 한 20명 남짓밖에 네. 안 되는 거로 알고 되게 있어요. 적더라고요. 예. 뭐 물론 투자한 회사까지 하면 뭐 셀 수 네. 없이 많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본사 직원이 그렇게 적은데도 잘 굴러가는 거는 버핏과 멍거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조직 구조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수십 네, 셀수 개의 없이. 자회사고 하는 그 사업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아마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자면은 본부 조직이 엄청나게 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헤드쿼터라고 말하는. 그렇죠. 예. 그런데 버핏은 이 자회사에 예. 극단적인 그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아요. 예, 그 자회사 사장한테 네. 전권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사장은 마치 이게 자기 회사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간섭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버크셔의 기업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로 따지면 저기 자회사 사장들 그냥 뒀다가 내부 정치한다고 막 줄 세우기 하고 라인 만들고 개파 만든다고 막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도 예. 그 버크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많지만 모방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모든 기업이 버크셔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망가질 겁니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버핏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율성을 부여한 데에는 저는 버핏이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자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을 맡기고 전권을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버핏도 뭔가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자율적인 그러니까 분권형 그런 조직이 아니고 네. 혹시라도 중앙 집권형 조직이라면 자네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어보니까 네. 버핏이 하는 얘기가 아마 나는 잘리거나 사임했겠지. 그리고 그런 회사에 근무하느니 차라리 예. 깜빵 가는 게 나아. 좋은 친구와 읽을 거리만 충분하면 난 깜빵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 네. 또 믿고 맡기는. 근데 우리 버핏이나 멍거는 혹시 뭐 사기당한 적은 없답니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 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기 당해서 물론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그 말고서도 몇 건 정도는 손해 본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유지해서 얻은 이득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래서 특히 그 버핏과 멍거는 참 하기 싫어하는 게 네. 기업 실사예요. 실사. 듀 딜리전스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인수할 때 기업 실사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핏이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를 인수할 때 네. 그때 실사 안 했어요. 이제 미세스 B라는 그때 예. 오너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이제 절차만 거치고 실사는 생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는 필요 없다는 게 버핏과 멍거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 배임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면은 인수하면 안 되죠. 물론 뭐 회계적인 건 뭐 회계법인이나 뭐 전문가들한테 맡길 테고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뭐 슈퍼게임이나 뭐 이렇게 돈 좀 많다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찾아온대요. 네, 투자해달라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실사를 하는 거는 마치 결혼할 때 네. 결혼 계약서를 수십 페이지짜리 작성해서 각각 이 조항을 달아가지고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말 버핏은 대단한 사람, 네. 그냥 현인, 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 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도 버핏 책을 암만 읽어도 네. 버핏처럼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인지 부조화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는 하고는 싶지만 네. 그러면 좀 일반인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네. 버핏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떤 게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저는 버핏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네. 그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자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지식, 경험,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난이도가 한 중간쯤 되는 방법이 있고, 네.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 상중하, 있는데, 예. 네, 상중하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네. 버핏의 투자 철학, 투자관 이거를 수용을 하고 예. S&P 500 인덱스 아, 펀드를 사는 네.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버핏의 그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경기를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네.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인덱스 펀드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기본 가정이 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사서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묻어두는 건 아니고 버핏이 또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식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은 적금을 하듯이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훨씬 적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게 버핏이 제안한 방식이고 그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방식이죠. 그리고 난이도가 중간인 방식은